주어사 천지남 기획보도 오늘부터 4차례 연속으로 보도합니다. 첫 번째 순서로 천주교 순교 성지인 서울 절두산에 순교자 묘비와 함께 스님의 부도비가 있는 이유를 취재했습니다. 조계종 고문 변호사로 종단 발전에 기여한 안동일 변호사에게 조계종 종정 진자대종사가 공로패를 수여했습니다.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영화 나랏말싸 및 대중화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조계종 민추본이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염원이 담긴 발언을 영상으로 제작했습니다. 종단을 대표하는 평화통일 발언문으로 남북 평화와 통일 문제의식을 높이기 위해 제작됐습니다. 추 제가자가 함께 정진하는 행복도량 용인 행복선언의 행복한 승가대학이 4박 5일간 윗바사나 집중수행을 개최했습니다.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현상에 집중하며 나를 돌아봤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4일 수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천주교의 순교 성지인 서울 절두산에 순교자 묘비와 함께 스님의 부도비가 있습니다. 주어사에서 옮겨온 건데요. 천주교 측은 스님의 부도비가 종교 간 평화에 기여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과연 그럴까요? 주어사 천지남 기획보도 오늘부터 4차례 연속으로 보도합니다. 먼저 하경목 기자와 최준호 기자가 이어서 전해드립니다. 머리를 자른다는 뜻의 절두산입니다. 조선 후기까지 양화진 잠두봉이었지만 1866년 병인박해 당시 천주교인들의 처형장으로 사용되면서 절두산이라고 불리게 됐습니다. 1966년 한국 가톨릭이 순교 성지로 지정하면서 순교자 기념탑과 성당이 들어서고 천주교인들의 순례 코스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스님의 부도 탑비가 있습니다. 높이 91cm, 폭 33cm의 해운당 대사 의징집이 비명이 선명합니다. 탑의 뒷면에는 숭정 기원 후 무인년 5월 어느 날 세우다 상좌 수견 천심이라고 새겨져 있습니다. 탑비는 1973년 11월 경기도 여주 주어사에서 발견된 것을 이곳으로 옮겨온 겁니다. 해운대사의 부도 탑비가 왜 천주교의 순교 성지에 와 있는지 관계자에게 물어봤습니다. 저희는 그거에 대해서 이미 답변을 드린 바가 있어요. 근데 이걸 계속 연락을 오는 이유를 잘 모르겠는데요. 어디에다가 답변을 드렸다는 거죠? 저희는 조계종에다가 교구에서 회신을 드린 걸로 알고 있어요. 2017년에 이미. 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에 확인한 결과 2017년 5월 천주교 서울대교구는 해당 비석은 부정한 방법이 아닌 정상 경로를 통해 취득한 것이므로 환수 요청 대상 유물이 아니라는 취지의 답변을 보냈습니다. 서울대교구가 밝힌 정상 경로는 무엇일까? 어떤 경로를 말씀을 하시는지 궁금해서요. 추가로 뭔가 확인할 부분이 필요하시다면 요청하시는 문서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1999년 절두산 순교 성지가 발행한 한국 가톨릭 문화유산과 절두산 순교 기념관에 따르면 해운당 대사 탑비는 천주교 관계자들이 1973년 주어사 터를 답사하는 과정에서 발견한 것으로 당시 논주인 이모 씨의 기증 성낙을 얻어 양화진 성당뜰로 옮겼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논주인 이모 씨의 성낙이 정상 경로를 의미하는 것인지는 의문입니다. 소유권자가 있으면 소유권자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 거고 만약 소유권자 여부를 알 수가 없다면 요 실무법에 의한 요 실무 습득 절차를 거쳐서 가져가야 정상적인 방식이지. 그래서 우리 문화재가 다 국가 소유가 된 거 아닙니까? 내 땅에서 내가 발굴한 것도 내가 못 가는 세상인데. 조선시대 유생들이 천주학을 몰래 숨어 공부한 곳인 주어사가 한국 천주교의 요람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면서 천주교 측은 해당 비석이 오히려 종교 간 평화에 기하는 일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법적인 다툼을 차치하고라도 도덕적인 측면에서도 유물은 제자리에 있을 때 역사적인 빛을 발한다는 것이 해외 문화재 환수에서도 주된 논리로 여러 차례 언급되는 내용입니다. 탑비의 주인공이 스님이라는 것만으로도 탑비는 불교계 혹은 주어사로 돌아와야 하는 것이 진정한 종교 평화에 기여하는 것이 아닌지 진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런데 주어사지에서 발견된 건 해운당 대사 탑비만이 아닙니다. 1997년
추암당 대사 정여승탑이 발견돼 여주시 향토사료관에 전시돼 있다가 현재 여주박물관 야외 공간에 전시돼 있습니다. 1699년 조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종영의 추암당 대사 정여승탑은 주어사지에서 70m 아래 계곡부에 방치돼 있던 것을 등산객이 발견해 신고하고 당시 여주군 문화공보실에서 수습했습니다. 주호사 올라가는 입구 그 부분에 해운당 대사 의징지비하고 부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해운당 대사 의징지비는 천주교 측에서 절두산 성지로 옮겨갔고 부도는 여주군에서 이제 지금의 그 여주 박물관의 전시는 그 향토사료관에서 가져가서 보관하고 있다. 천진암과 함께 최초의 한국 천주교 강학지로 알려진 주어사는 다산 정약용이 직접 쓴 정약전과 권철신의 묘지명의 일부분인 주어사에서 강학을 했다는 기록에서 나타납니다. 주어사와 관련된 전설로 한 스님이 잉어가 머무는 곳에 절을 지었으나 어느 날 빈대가 법당 한가운데 기둥을 이룰 정도로 들끓어 수행자들이 계시로 생각해 절을 떠나 폐사됐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어사 관련 활동을 해오고 있는 송탁 스님은 이 전설이 원래 전해 내려오던 것이 아니라 나중에 만들어진 이야기로 생각된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는 계시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아요. 부처님의 계시다 이런 말은 쓰지는 않거든요. 근데 계시라는 말을 듣고 이건 좀 만들어진 얘기가 아닐까. 부처님의 계시로 여기에서 스님이 이게 이 절은 다 뭐 명이 다 되었으니 내가 떠나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다고 하는 것은 스님들의 정서상 이게 맞는 말일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한편 천진암은 여지도서나 해동지도 등 지리서에서도 그 이름이 등장합니다. 천주교 수원교구는 1779년 강학이 열릴 당시 천진암이 이미 폐사돼 성역화가 불교계와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증거로 다산이 1827년 폐허가 된 천진암 터를 방문해 지은 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프랑스인 샤를르 달레 신부의 조선 천주교회사에는 강학을 처음 시작하던 시기 광암 이벽이 스님들의 안내로 눈길을 뚫고 강학 장소에 도착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또 1797년 다산이 형제들과 천진암에 놀러가 쓴 시 사석에서는 천진암 스님들과 함께 공양하고 잠에 들었다고 명확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후 30년 뒤 귀향을 갔다 온 다산이 다시 천진암을 방문해 지은 시가 천주교 측에서 제시하는 1827년의 시인 겁니다. 그래서 1827년의 시는 오히려 천진암이 1801년 신유박해로 스님들이 희생되고 절도 불태워졌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결정적 증거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주어사와 천진암의 역사와 폐사 경위 등에 대해서는 명확한 기록이 나오지 않고 있는 가운데 구전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천주교 측의 일방적인 성지화 추진과 불교 지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두 사찰의 역사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해 보입니다. BTN 뉴스 최준호입니다. 27년 동안 조계종 고문 변호사로 종단 발전에 기여한 안동일 변호사에게 조계종 종정예야 진제법원대종사가 공로패를 수여했습니다. 공로패를 전달한 총무원장 원행스님은 특히 신미대사의 한글 창제를 소재로 한 영화 나란말싸미 대중화 공로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이은하 기자입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스님이 어제 안동일 전 동산반야회 이사장에게 종정진제법원대종사 공로패를 전달했습니다. 안동일 전 이사장은 동산반야회와 동산불교대학 이사장을 비롯해 전국 만일연불회장 등 다양한 신행단체에서 지도자로 활동하며 불교 홍포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았습니다. 1994년부터 27년 동안 조계종 고문 변호사로 종단 발전에 기여하고 헌신한 공도 포상이 주요한 이유였습니다. 원행스님은 특히 토크멘터리 한글 사부작과 함께 BTN 불교TV에서 집중 방송되며 영화 나란말싸미가 불자와 대중에게 다시 관심을 이어갈 수 있도록 기여한 공도 높게 평가했습니다. 불경도감에서 그 법화경을 한글로 번역을 한 게 있어요. 거기에 그 김수원 그 재상이 발문을 썼어요. 예, 그게 지금 성가대학교에 보물로 지정돼 있어요.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에서 진행된 공로패 시상에는 영화 나란발삼이 BTN 방영에 한마음을 모았던 CJ그룹 대표이사 한국경영자총협회 송경식 회장과 CJ E&M 강호성 대표이사, BTN 불교TV 구본일 대표이사가 자리를 함께 축하했습니다. 독실한 불자인 송경식 CJ그룹 대표이사는 파키스탄을 비롯해 중국과 일본에서의 조계종 활동에 주목하며 불교의 국가 간 문화교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불교를 가지고 세 나라가 서로 교류하고 또 마음을 서로 주고받는다는 게 중요합니다. 조계종 종정포상은 종단 최고 포상으로 불자 대상과 포교 대상 수상자 외에 올해 종정포상은 안동일 전 이사장이 유일합니다. BTN 뉴스 이은아입니다. 한일불교문화교류협의회 사무처장에 진경 스님이 임명됐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한일불교문화교류협의회 회장 원행 스님이 어제 협의회 사무처장에 진경 스님을 임명하고 활발한 활동을 당부했습니다. 원행 스님은 협의회의 조직적이고 활발한 활동을 위해 사무처장 직제를 신설하고 코로나로 연기된 한일불교문화교류대회 준비에 만전을 기해주길 부탁했습니다. 코로나19로 2년째 연기되고 있는 한일불교문화교류대회는 내년 금산사를 중심으로 백제불교 문화유적을 순례하며 양국 우호 증진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임명식에는 한일불교문화교류협의회 이사장 진각종 통례원장 도진정사와 사무총장 원효종 총무원장 향운스님 등이 배석했습니다. 제33회 조계종 포교대상 종정상인 대상에 생명나눔실천본부 이사장 두산 일면대종사가 선정됐습니다. 포교원은 일면대종사는 군 포교와 청소년, 청년, 대학생, 교육장학사업, 노인복지사업 등에 힘쓰고 불교와 종단 발전에 기여해 대상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공로상에는 군종교구 호국무열사 주지 종호스님 등 4명이 선정됐고 원력상은 동련 사무총장 미수스님 등 8명이 수상하게 됩니다. 포교대상 시상식은 다음 달 3일 오후 2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지하 2층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열립니다.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염원이 담긴 발언이 영상으로 제작됐습니다. 조계종을 대표하는 평화 통일 발언문으로 남북 평화와 통일 문제의식을 높이기 위해 제작됐는데요. 자세한 소식은 이석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염원하는 사부 대중의 한결같은 서원을 담아 거룩하신 부처님 전에 삼가 발언하옵니다. 조계종 민족공동체 추진본부가 제작한 평화통일 발언문 영상입니다. 영상에는 갈라진 남과 북이 하나가 되기를 바라는 사부대중의 간절한 발언이 담겼습니다. 부처님의 자비정신을 바탕으로 평화통일로 나아가기 위한 상생과 공존의 실천 의지도 포함됐습니다. 영상은 민추본이 올 상반기 진행한 평화통일 발언문 공모전 수상작을 선별해 제작한 것으로 종단을 대표하는 평화통일 발언문입니다. 민추본이 어제 기자간담회를 열고 BTN 불교TV를 비롯한 교계 언론에 최초로 공개했습니다. 이 평화통일 발언문을 통해서 우리 불자들이 항상 기도의 마음이 다 함께 모여서 정말 우리가 소원하고 서원하는 통일이라고 하는 큰 일이 빨리 성취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들을 하나로 모으기 위한 그런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평화통일 발언문 영상 제작은 불자들이 남북 평화와 통일 문제의식은 물론 평화통일 활동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기획됐습니다. 민추본은 발언문도 만들어 영상과 함께 전국의 주요 사찰과 평화통일 도량, 포교 신행단체 등에 배포할 예정입니다. 특히 불자를 비롯해 누구나 쉽게 볼 수 있게 민추본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하고 불교계 주요 평화통일 행사 등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각 지역의 각 사찰에서 홍보하고 후원해주는 그런 사람들을 좀 모으고 이런 어떤 역할을 하기 위해서 평화통일 도량이 전국에 108개 또 그보다 더 많은 도량이
있었으면 좋겠다. 민추보는 남북 불교 교류와 통일 사업을 위한 평화통일 도량이 80곳을 넘어서고 있는 가운데 보다 확대될 수 있도록 힘써 나갈 예정입니다. BTN 뉴스 이석호입니다. 조계종과 한국불교종단협의회가 다수의 언론이 연불소리에 항의하는 이웃을 살해했다고 보도한 가해자는 정식 승려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조계종과 종단협은 합천 이웃살해 가해자 60대 A씨는 종단과 협회에 등록된 사실이 없으며 승적도 없이 집에 거주하며 승려를 사칭하는 자로 승려라는 표현이 맞지 않는 사람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더불어 불살생을 가장 중요한 계율로 지켜온 불제자를 사칭해 개인적으로 불단을 차리고 승려 행세를 해온 비정상적인 행태가 불교 전체에 대한 오해와 부정적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으므로 언론사 등에서도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외구 약탈로 일본으로 넘어갔다가 지난 2012년 절도범에 의해 한국으로 돌아온 고려 금동관음 보살좌상 소유권 다툼에 일본 사찰도 참여 의사를 밝혔습니다. 교도통신은 어제 불상을 소유하고 있던 일본 스시마 사찰인 간논지가 재판을 진행하는 대전 고등법원에 이해관계자로 참여하겠다는 의향을 담은 문서를 보냈고 지난 22일 접수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불상은 2013년 절도단 검거 후 복작물 조사에서 1330년경 충남 서산 부석사 스님과 제가자들이 불상을 봉안했다는 기록이 발견돼 불상 인도를 요구하는 부석사와 검찰 간 분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교도통신은 소유권을 주장하는 간논지가 재판에 참여한다면 처음으로 한국 법정에서 조기 반환을 요구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출제가자가 함께 수행 정진하는 행복도량, 용인 행복선언의 행복한 승가대학이 겨울철을 맞아 4박 5일간의 단기 출가인 윗바사나 집중수행을 개최했습니다. 제방선언의 동안거 수행처럼 깨달음의 길을 찾아 나선 정진 현장, 이경진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출제가 구분 없이 조계종을 비롯한 여러 종단의 스님들과 함께 공부하고 있는 용인 행복선언의 행복한 승가대학. 행복한 승가대학 학생들이 지난 22일 4박 5일간의 일정으로 공주한국문화연수원에서 집중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방선언의 동안거와 같이 경전공부와 윗바사나 등의 수행을 단기 출가해서 하는 것처럼 진행합니다. 우리가 오늘 여기에 모인 것은 출세간적인 행복을 위한 겁니다. 그럼 어떤 대상을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지 않고도 행복한 조건을 만드는 것이 수행이죠. 그러면 이 수행은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노음으로 인해서 오는 행복이죠. 마음의 어둠을 밝히는 열린 법당으로 누구나 참여해 경전공부와 명상, 윗바사나 알아차림, 만다라와 108배 자비명상 등의 수행법을 안내하고 있는 행복선언. 선원장 연암 스님의 지도로 이완명상과 행선, 자선 등으로 일상의 모든 순간을 행주자와 어묵동정하며 알아차림 수행으로 내면과 마주하는 시간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내 본분이 수행자라는 것을 잊고 살 때도 있지요. 그러나 이 수행을 통해서는 그런 본분을 잃지 않고 잠깐 잃었다가도 다시 찾는 거, 참 나를 찾는 거에 굉장히 도움이 되고 미수방에 모인 승가대학 학생들은 간단히 입제식을 봉행하고 편한 복장과 자세로 몸과 마음의 긴장도 푸는 유한 명상으로 집중 수행을 시작했습니다. 알아차림을 통해 자신을 돌아보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받아들이며 깨달음으로 나아가기 위해 정진했습니다. 스님들하고 같이 수행을 하다 보니까 스님들과 같이 하면서 더 집중하게 되고 스님들의 좋은 모습을 보면서 또 많이 배우게 되고 그런 장점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행복선언의 집중수행은 집착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자신의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에 집중하며 나를 돌아보는 행복의 시간이 됐습니다. BTN 뉴스 이경진입니다. 백용성 조사 탄생지인 장수 중림정사의 부산분원 중생사가 조계종 명예원로의원 도문대종사를 초청해 법회를 봉행했습니다.
부산 중생사는 지난 20일 경내 법당에서 도문대종사를 초청한 가운데 서울과 대구, 장수 등을 대표해 참석한 100여 명의 신도들을 대상으로 삼취정계 수계 조노수혈식을 봉행했습니다. 도문스님은 전 생애를 조선의 독립과 민족의 중흥을 위해 살다 가신 용성스님의 정신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남기신 유훈을 잘 받들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법회는 용성 진종조사 유훈실현후원회 제4대 회장인 한명옥 회장의 인사말과 중생사 개원 설명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제주 참선재단 원명선언이 연수대선사 열반 2주기 추모달해제를 봉행했습니다. 어제 원명선언에서 봉행된 달해제는 한주 대요스님의 헌향과 백양사 전주지 두백스님, 고불총림 수자 일수스님, 금강스님 등 문도스님들의 헌다와 행장소개, 조사어록 합송순으로 간소하게 진행됐습니다. 문도를 대표해 백양사 주지 무공스님은 행동 하나에도 큰 존경심이 우러났던 분이었다며 스님을 회고하며 추모에 동참한 대중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했습니다. 50여 년을 오직 한 길로 제방선언에서 정진했던 연수대선사는 세수 74세, 법납 50년으로 경북 봉화 무학대에서 원적에 들었습니다. 불자 팝 아티스트 배드보스가 다양한 분야의 예술가들을 위한 전시관 배드보스 아트플레이스를 열었습니다. 서울시 마포구 연남동에 위치한 배드보스 아트플레이스는 1층 15평 규모로 지난 20일부터 개관 기념전을 진행 중입니다. 현재 전시관에는 다양한 장르를 구사하는 화가 10인의 작품 28점이 전시돼 있습니다. 작가 배드보스는 불자 예술인의 활발한 미술계 진출을 위해 달마도 모음전을 비롯해 여러 불교 관련 전시도 계획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배드보스 아트플레이스의 개관 기념전은 오는 30일까지 이어질 예정입니다. 천태종 신촌 성룡사가 신도회 창립 51주년을 기념하는 법석을 열고 초발심으로 돌아가 새로운 미래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서원했습니다. 성룡사는 지난 21일 대법당에서 총무원장 문덕스님을 비롯해 주지 세운스님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신도회 창립 51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총무원장 문덕스님은 성룡사의 51년은 부처님의 자비광명과 상월 원각대조사님의 장엄한 서원을 배우고 실천한 시간이었다며 축하와 격려를 전했습니다. 성룡사는 종단과 사찰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안영호, 이경숙 불자 등 14명에게 표창패를 전달했습니다. 주지 세운스님은 간결하고 지극한 마음인 초발심으로 돌아가 새로운 미래를 위해 더욱 발심하길 당부했습니다. 수요일 7시 BTN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